쿨루셉스키 존슨의 빈번한 드리블들은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임에도 스스로 자멸하는 방법이었다. 공격진에는 리그 최고의 골잡이 손흥민이 기다리는데 그의 발밑으로 공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손흥민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나? 하루빨리 손흥민을 보좌할 A급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하면 우승 경쟁에서 멀어질 것.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축구 이야기해주는 굿모닝 풋볼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만나 통안의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경기를 보는 저로서도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한국 날짜로 12월 8일 금요일 오전 5시 15분에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토트넘의 홈구장인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선 두 팀 순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같은 15경기를 뛴 다른 팀들에 비해 토트넘과 웨스트햄은 현재 14경기째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 승패에 따라 순위가 다시 바뀔 예정인데요. 우선 14경기 뛴 현재 순위로는 토트넘은 승점 27점으로 5위, 웨스트햄은 승점 21점으로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토트넘이 승리를 한다면 공동 4위까지 올라가게 되며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30점으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위 아스널과 6점 차, 2위인 리버풀과 4점, 3위 아스톤빌라와 2점 차이로 선두라인에서 맹추격을 하게 됩니다. 두 팀 다 정경기에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중 첼시와의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 인해 3경기를 패배하며 다시 한번 지난 시즌과 같이 수렁으로 빠지나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의 결단력과 주장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으로 강팀 맨시티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었고 핵심 멤버이자 부주장인 로메로 선수가 복귀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반면 웨스트햄의 최근 경기는 토트넘과 동일하게 비겼으나 4연승을 거둔 후 무승부였는데요. 무패 행진 속에 엄청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5경기에서 만난 팀들이 크리스탈 팰리스, 벌리, 노팅엄, 브렌트포드 같은 팀으로 이제는 토트넘이라는 상위권 팀을 만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양팀 맞대결 기록은 웨스트햄에겐 매우 괴로운 일일 텐데요. 토트넘은 최근 웨스트햄을 만난 3경기에서 2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 웨스트햄을 만나 매우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웨스트햄의 감독인 모에스 감독은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만큼 손흥민 마크하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주요 선수로는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자랑스러운 주장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9골 2어시스트로 토트넘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웨스트햄에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만났을 때 최근 8경기에선 5골 3어시스트라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제가 위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선 경기마다 한 골 이상을 넣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선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 수비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로메로 선수가 있습니다. 다혈질적인 면이 분명 있음에도 지난 시즌 세리에 베스트 수비상을 받았을 정도로 수비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올 시즌 반더벤과 함께 나오면서 10경기 무패에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입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손흥민과 함께 득점 랭킹 상위에 올라가 있는 제라드 보웬 선수가 있습니다. 보웬 선수는 8득점 1도움으로 손흥민 선수보단 아래, 황희찬 선수와는 동일하게 득점 랭킹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은 세트플레이에 매우 특화된 팀인데 킥이 좋은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 그리고 큰 키로 세트플레이의 위협을 보이는 토마시 수책 선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골키퍼에는 비카리오 포백라인에는 포로, 로메로, 데이비스, 우도기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더블 볼란치의 비수마, 호이비에르 그리고 쿨루셉스키, 로셀소, 존슨 선수, 그리고 원톱에는 손흥민 선수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전방 압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볼을 커팅하였습니다. 이후 우도기가 손흥민이 쿨루셉스키한테 빠르게 볼이 전개되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1대1 상황을 만든 토트넘이지만 아쉽게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손흥민 선수의 요즘 물오른 볼 전개 능력이 보였는데요. 이제는 유럽 최고 스트라이커를 넘어 축구 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짧은 공간에서 좋은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초반에는 웨스트햄은 라인을 내려선 상태로 경기에 임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볼 소유와 더불어 역습을 당하지 않도록 볼을 뺏기지 않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는 토트넘은 공격 진영에서 공격적이지만 세밀한 플레이들을 이어간 상태로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리고 전반 9분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토마시 수책 선수가 명백히 손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핸드볼 선언을 하였는데요. 경기를 보고 있는 저도 의아할 정도였는데요. 이 정도면 축구가 아니라 배구가 아닐까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심판들은 지난번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3골도 그렇지만 유독 한국인인 손흥민 선수에게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10분 토트넘의 빠른 득점이 터졌습니다. 바로 돌아온 로메로 선수의 헤딩골인데요. 페드로 포로가 올린 코너킥을 로메로 선수가 반대쪽으로 멋지게 꽂아 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로메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듯한 멋진 헤딩골이었는데요. 몰아치는 공격 속에 빠르게 선취점을 얻어낸 토트넘이었습니다. 이후 로메로 선수 또한 자신의 잘못을 안듯이 하트 세레머니를 통해 홈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토트넘은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메디슨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에 적응한 것 같은데요. 다만 위협적인 상대팀 박스 앞에만 가면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스트햄은 평소보다 다른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라인을 많이 내린 것 같아 보였지만 토트넘이 골킥을 할 때는 전방 압박에도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메로가 돌아온 토트넘은 빌드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 빠르게 속공에 이어갔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공격적인 빌드업을 이어갔으나 쿨루셉스키, 존슨 등 공격 선수들이 볼을 너무 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줘야 할 때 주지를 않거나 크로스를 해야 할 때 주저하고 드리블을 하는 등 플레이를 하였고 이러한 모습이 토트넘의 경기 템포를 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웨스트햄 수비들은 이미 수비 진영을 다 형성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손흥민 선수. 발밑에는 볼이 연결되지 못했는데요. 결국 큰 박스 주변에서 의미 없는 패스들만 나오다가 좋은 공격 찬스를 상대팀에 넘긴 채 역습을 당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좋은 공격을 하려면 수비가 좋은 웨스트햄이 내려와 수비 라인을 형성하기 전에 빠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채 경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웨스트햄 수비들도 손흥민을 집중마크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집중마크하는 손흥민이 전방에서 좋은 침투를 부지런히 움직여주었고 그로 인해 웨스트햄 수비 라인에도 균열이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슛, 침투 등의 모습은 여전히 유럽 내에서도 탑 클래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시즌에는 유독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난 경기 로셀소 선수의 득점을 만들어준 것처럼 수비 라인을 붕괴시켜주는 움직임이 오늘 경기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줘야 할 때 주지 못하는 쿨루셉스키, 존슨 같은 선수들에게도 손흥민의 움직임 때문에 수비 라인에 균열이 생겨 다른 선수들이 받기 편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손흥민 선수가 탑클래스 공격수를 넘어 이제는 축구도사가 된 게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의 좋은 전개에 이은 크로스를 상대팀 센터백 주마가 커팅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팀 골대를 맞추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여러모로 토트넘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토트넘의 속도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빠른 패스가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드리블이 조금만 많아질수록 웨스트햄은 두 줄로 두텁게 수비 라인을 만들었는데요. 큰 박스 앞에서 창의적인 선수라곤 손흥민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작 손흥민 선수 발밑에 볼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후반 51분 결국 웨스트햄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제로드 보엔 선수의 동점골인데요. 쿠두스 선수의 왼발 슛을 때렸으나 수비 굴절 과정에서 하필 보엔 선수 발 앞으로 떨어졌고 결국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반이 진행되며 웨스트햄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수비 라인은 두터웠지만 전반에 비해 공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웨스트햄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반전을 날려버린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꾸 완벽한 기회를 만들려다 보니 과감성이 떨어졌고 결국 대형을 다 갖춘 웨스트햄을 뚫지 못한 채로 백패스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눈치챈 포스텍 감독은 65분경 히샬리송 선수를 교체 준비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렇다 할 득점을 하지 못한 토트넘은 집중력이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73분 토트넘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도기 선수가 공격수가 있는 상태에서 백패스에 실패했고 이를 파악한 웨스트햄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결국 웨스트햄은 모에스 감독의 전략대로 선수비 후 공격이라는 모습으로 두 골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후반 87분 포스텍 감독은 지친 손흥민 선수를 빼주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참 좋은 무기가 있으며 포스텍 감독 또한 누가 중심인지에 대해 경기 전부터 확실하게 말을 해줬는데요. 그런 최고의 무기를 개인의 욕심 때문에 쓰지 못하는 일부 토트넘 공격진 선수들에 대해 스스로 의구심을 갖게 해주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저의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하려면 분명 확실한 전력 보강이 필요할 텐데요. 참으로 아쉬운 경기인데요. 다음 경기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